우리 뉴스 어장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아, 뉴스 어장. 네. 어장에 낚이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역전의 용사들 3인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놈의 역전. 네. 저희 혹시 뉴스박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를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뉴스박 현재도 함께하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와 저희 이붕우 활동가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체 팟캐스트를 위해서 다시 뭉쳤고 오랜만에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이 뉴스박 멤버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김원경 처장님께서 프로 방송인이 다 됐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그런 소문이 있는데 김원경 처장님 요새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소개와 함께. 안녕하세요. 김원경 처장이고요. 요새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 뉴스공장에 나가서 제대로 말도 못해서 지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김원경 사무처장님 소개 끝나셨어요? 네, 저는 안 할랍니다. 네.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배나 활동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우리 또 화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리 배나 활동가도 네. 오늘 뽀로로 안경도 꼈어요. 이제 못생겼다고 하면 안경 때문이라고 하려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문 민원련에서 신문 모니터 담당하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지. 네, 화면 공포증 배나 활동가. 네, 그리고 저희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뉴스박 함께 하시던 이정일 PD 네.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네, 목소리는 들리실 텐데 간단하게 인사 좀 다시 해주시죠. 네, 이정일입니다. 네, 이분을 민원연에 저희가 눌러 앉히려고 계속 어제 오늘 계속 그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민감한 얘기는 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런 민감한 얘기는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지금 배신자니 아니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페이스북에 마치 민원연에 취직한 듯이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따봉을 눌렀죠. 돌이킬 수 없게. 저희 입장에선 기분 좋습니다만 네, 본인 페이스북은 본인이 알아서 뒤처리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연 자체 팟캐스트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대선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요새 굉장히 바쁜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원경 차장님께서 또 간단하게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 얘네들이 왜 모여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준비도 안 하고 일단 저희가 그 자체 팟캐스트를 해보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했는데 계속 사람이 없어서 만들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비를 다 마련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공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정일 PD가 그 FA 시장에 나왔다는 FA 시장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자체 팟캐스트를 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하는 기간만이라도 이정일 PD를 아주 극구 모셔와가지고 자체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해보자. 하다가 잘 되면 반응이 좋으면 이후에도 그 대선 기간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하면 더 좋고요. 근데 사실 할 용기가 좀 그동안 없었죠. 우리가 찬반 양론이 많았어요. 일단은 장비가 없고 공간도 없고 그리고 편집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면서 그 민원연의 뉴스박 그리고 파파이스 정관용 이런 지금 기존의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 하다가 한번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지 또는 얼마나 즐거울지는 알 수 없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좋으면 이정일 PD를 어떻게 해서든 올가매보려고. 저희가 지금 자꾸 이정희 PD 너무 이정희 PD를 꼬시려는 의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작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꾸짖는 거야? 정말 무례하시네요. 저는 내일부터 여러분을 못 뵙게 되더라도 예, 잘리신 걸로 아시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종편, 신문, 방송, SNS 포털 심지어는 통신사까지 경제지. 네, 경제지까지요. 심지어 지금 민원연이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감시 활동, 모니터 활동, 분석 활동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대선을 맞이해서 상당히 나쁜 보도들, 문제적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매일매일 짚어줄 필요가 있다.
네, 데일리로 이거를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방송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은 20분 정도 짧은 러닝 타임 안에서 각자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세 콘텐츠, 세 소식 중에 가장 재밌고 쓰레기 같은 보도, 네, 가장 심각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야 저건 정말 웃기고 재밌다. 이런 보도라고 예상되는 거. 웃기고 재밌어야 돼요. 심각한 게 웃기고 재밌죠. 요새 MBC가 고영태 보도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잖아요.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구영 미친놈은 나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보도를 그날 한 명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 보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나머지 2명의 떨거지는 대략 그냥 경향만 읊어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네, 하루하루 저희가 언론 소식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각자 가지고 온 무기, 주제만 네, 각자 가지고 온 무기를 한 번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오늘 뉴스공장에 가지고 나갔다가 지금 말하지 못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편 시사 토크쇼. 아무래도 신문방송은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종편 시사 토크쇼를 정리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안철수 띄우기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했던 특종을 심지어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널 A에서 국민의당의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를 단독 취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보도해 놓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은 계속 우려먹잖아요. 자기 방송에서 특종이라고. 특히 야당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방송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절 말하지 않고 타사에서도 받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요거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정일 PD를 들들들들 볶아서 시킨 그 네이버에 지금 각 정당의 그 경선 결과를 어떻게 지금 노출하고 있는지 이 내용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좀 약한데? 자, 뭐가요? 어떻게 배나한 간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이 각자의 무기,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딱 한마디로 자기의 무기를 한마디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도의 컨셉은 뭐냐?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문재인은 노무현 2인자. 그게 뭐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바로 깎아내리기 들어가도 되나요?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자, 배나한 간사가 당황스럽네. 자, 이런 컨셉은 맞아요. 이런 컨셉 맞는데 아니 아까 본인 거 소개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 아니 내 건 너무 심쿵하지 않아? 뭐가 심쿵해요 도대체 그게. 자기네가 단독 보도한 거를 엄청 진지하게 단독 보도한 거를 엎었단 말이야. 감춘단 근데 말이야. 저희가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장님한테 이렇게 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냥 노력해 봐야죠. 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저희 없어요. 고용 안전 보장 되나요? 그럼요. 내가 또 손발이 없는 거한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하다고? 지금 보도를 이렇게 냈는데 이게 약하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배낭 가서 얼마나 센 거 가져왔는지 한번 보죠. 동아일보는 안철수의 예언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저거 재밌더라고. 네, 그럼요. 저거 재밌어. 두 분 짜고 오셨어요? 안스트라다무스, 안파고, 막 이건 이렇게. 좀 재밌네. 안스트라다무스 안파고는 좀 재밌는데. 역시 이보구가 감이 떨어졌어요. 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요새 신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새 신문은 도저히 신문이 거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이라 이렇게 네. 어느 정도로 발언 수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럼 오늘의 승자는 일단 신문인가요? 네. 네, 그럼 만장일치로 신문부터 안스트라다무스 안파고 이거 웃기네. 네, 소개해 주시죠. 요새 조중동이 안철수 몰아주기 띄워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동아일보가 가장 기발하고 가장 좀 찌질했습니다. 네. 그 행설수설이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칼럼 코너가 있는데요. 정성희 논설위원이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래요. 미래에 대비하려면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미래 판세에 대한 안철수의 예언은 합격점. 안철수는 노스트라다무스에 빗대 안스트라다무스 혹은 안파고라는 별명을 얻었다. 안철수는 예전부터 예지력이 특출했다고 뭐죠? 자랑했다. 이유가 뭐죠? 아니 근데 본인이 자랑은 했나? 본인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걸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반기문이 중도 이제 사찰 거다. 그리고
누구지? 황교안이 불출마할 불출마할 거다 이런 걸 맞췄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그게 건데 근거예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저도 맞췄거든요. 온몸이 노스트라다무스인 걸로. 네, 정말 안타깝게 그졌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20대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잖아요. 또 그 네. 예언이 주목을 받는다. 아, 목적은 거기 네, 있네.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제 네. 또 포인트가 이제 범위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예언이 맞아떨어져 가는 조짐이다. 목적은 딱 거기 있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있네요. 칼럼 마지막 문장은 안철수는 3월 19일 출마 선언문에서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데려온다고 했다. 5월의 꽃은 안철수 당선을 의미한다. 마지막 예언이 맞을지는 글쎄 지켜볼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 이게 지금 동아일보 칼럼이죠, 이게? 네, 문장이 너무 막 두근두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가 되면 너무 좋겠지? 막 이러면서. 국민의당 관계자의 뭐 논평이 아니라 네, 그럼요. 이게 신문 보도라는 점 여러분 아셔야 네. 됩니다. 자, 뭐 다른 거 오늘 신문이 1등 하셨기 때문에 신문 몰아주기예요. 다른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안철수 띄워주면서 사실 홍준표, 유승민 이런 보수 대권 주자들을 다 뭐랄까 약간 눌러요. 그렇죠. 보도로 잘 안 해줄 약간, 텐데. 아니, 예. 나대지 말라는 식으로 약간 이런 표현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어차피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죠, 단일화로 약간, 몰아가는. 눌러주고 있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약간 안철수를 띄우면서 문재인을 까지만 동시에 홍준표는 우리의 어떤 귀한 후보 네. 잘 키워서 나중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인재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여기까지인가요? 네. 아, 그거 하나만 셌네. 네, 그거 하나만 셌네. 근데 이거 시비를 계속 거나요? 이게 네. 설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기분 나쁘게 저는 계속 걸 건가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떨어지면 계속 아, 이러겠다는 그 룰을 만들면서 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정하라고. 아, 그럼 나한테 진행을 맡기지 말든가. 그리고 진행은 내일은 내가 해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2등은 누군가요? 처장님께 더 재밌었나요? 제게 더 재밌었나요? 하기에는 너무 난 약한 너무 센데. 이거 뭐죠? 자, 아무튼 저부터 할게요. 그 종편 시사 토크쇼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매체가 다 안철수 띄우기예요. SNS도 그렇고 다 그런데 종편 시사 토크쇼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띄우기가 이제 가장 뭐랄까 이번 주의 추세고요. 그것과 다르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박근혜 씨죠. 박근혜 씨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60-70%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종편 그 모니터 하시는 인턴분들이랑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대선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박근혜 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치소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궁금해한다. 그걸 계속 질문을 한대요. 패널들한테. 근데 패널들이 사실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데 어제 아침은 식빵에 토스트 정도 나왔고요. 점심은 뼈 우거지탕 나오고 지금 10시 30분이니까 오늘도 아침은 먹어야 될 시간이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이 나오는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끼니 읊고 또 정말 웃겼던 거는 이건데요. 텔레비전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텔레비전이 TV가 이렇게 말하는데 TV가 한 대 있는데 지금 이거 못 보죠? 우리 지금 진행하는 아침 매일경제 이거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상해. 이런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동정심 유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구속 역풍 그리고 원래 이 구속 역풍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잖아요. 안 불었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면은 분명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 구속 역풍을 불지 않으니까 이걸 불씨를 지펴보려고 보수 집결을 꿈꾸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요새 있다. 그런 방송이 대선보다 많은 건가요? 네, 대선 내용보다? 지금 60% 이상이 60-70%가 이 박근혜 씨 이거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간 비상식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상식과 벗어나는. 이게 방송보다 더 심한 거 아니요, 내가 졌어요 오늘. 아 이게 60%는 생각 못했다. 인정 괜찮습니다. 네. 아니 처장님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박근혜 60%딱 이렇게 했으면 제가 순순히 패배를 처음부터 인정했을 텐데.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경선 동원 의혹, 국민의당 경선 동원 의혹은 채널 A에서 정치데스크라는 코너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기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 이제 단독 취재한 거라고 하면서 그 엄청 뉴스에서 중요하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요? 종합뉴스에서 먼저 나왔어요. 종합뉴스에서 먼저 나와서 보도가 됐는데 네. 종합뉴스에서 그러니까 채널A 종합뉴스에서 그 이후에 보도가 없어요. 똑같이.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일요일 전북에서 경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까지 전세버스를 타고 온 네. 대학생들. 네. 전북에서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몇 번을 찍으라고 했다는 할머니의 증언 등 할머니들이 한꺼번에 버스에서 막 맞아요. 내려요. 네. 네. 이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 국민의당 관련된 경선에 무슨 조작 동원이죠? 조직을 예. 동원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 방송에서 두 개의 후보를 이야기를 해줘요. 국민의당 A 후보의 경선 등원 의혹이 있고요. B 후보의 경선 등원 네, 그 맞습니다. 의혹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조용한 거예요. 1절. 뉴스도 똑같아요. 심지어 뉴스는 후속 보도가 나올 것처럼 보도가 마무리됐어요. 단독 보도 처음 한 날. 근데 후속 보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라 네.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안 나와, 안 말을 나와. 해요. 네. 근데 말을 해놓고 추적을 안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 날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서 문재인 예비 후보의 대학생 경선 동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14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전날 자신들이 단독으로 발굴한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국민의당 얘기는 안 해주죠. 1절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만 14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다다음 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나요? 민주당 문재인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주당 것도 안 해줬어요? 민주당 거는 계속 하죠. 계속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의 똑같은 조작 예. 동원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네. 띄우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 상황이고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왕관을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난 안 해야겠다 방송을. 자 이제 보시하세요. 아 저예요? 네. 어, 저는 네. 이게 종표는 요게 다예요. 제가 아까 갖고 나왔던 거는 이거 바로 어제 보도입니다. 네.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4월 3일 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거를 이제 과연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재밌는 차이점이 이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거를 KBS, TV조선, MBN은 톱보도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들은 문재인 선출이 톱보도예요. KBS, TV조선은 뭐가 톱보도냐? 북한이 우리를 또 해킹했다. 요게 톱보도입니다. 네, 톱보도가 북한. 문재인이 선출된 날 북한의 위협이 톱보도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MBN은 그래도 박근혜 구속, 톱보도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재인 선출을 다른 보도들에서도 몇 가지 재밌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MBC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날. MBC가 문재인의 선출을 톱보도로 낸 다음에 어떤 보도를 이어붙였냐면은 요게 아까 제가 비장의 무기로 꺼내들었던 그겁니다. 보도 제목이 MBC 4월 3일 어제 보도입니다. 대선 제도전환은 노무현 정권 2인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노무현 정권 2인자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의 정치 역정을 나름 설명해주는 보도예요. 이런 보도가 꽤 나오죠. 뭐 선거 때 유력 후보나 됐으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씨가 탄핵됐을 때 박근혜 역정 보도가 나왔죠. 네, 아무튼 그런 많이 식으로 나옵니다. 네. 문재인의 역정을 다뤄준 보도인데 이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제목부터 보시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만은 내용이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를 시작한 문재인 후보는 왕수석 왕실장으로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다. 그리고 쭉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2012년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지만 박근혜 후보와 맞붙어서 졌다. 그 다음이 친문재인 패권에 대한 반발로 안철수와 박지원이 탈당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싹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나오게 될 사람은 노무현 2인자고 저번 대선에서 졌으며 친문 패권이라는 욕을 먹고 있다. 문재인의 정치 역정을 이렇게 요약을 해버린 거죠. 이날 난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간에 보도 제목부터 딱 노무현 정권 2인자.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낙인 찍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아예 보도의 제목에서 빼버렸죠. 문재인 역정 보도인데 노무현 2인자라고만 못을 박아버린 그런 보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재밌다고 가져온 게 이 보도였는데 반응이 시원치가 않네요. 이거 근데 요새 보도에서 센 거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있었잖아. 오늘 아, 제가 너무, 뉴스공장에서 네. 드디어 써먹은. 그건 지난주 보도예요. 유일하게. 지난주 보도. 우리 민원연 팟캐스트 우리 뉴스 어장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뉴스어장. 네. 저희- 어장에 낚이지 마세요. 막 이거 해주셔야죠.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제 가칭 뉴스 어장입니다. TBS 김어준 뉴스공장 긴장하세요. 네, 뉴스 어장이 또 긴장하겠다. 긴장해 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도에서 요새 센 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 대략의 또 경향을 짚어드리. 우리 방송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칼 같네. 아주 진행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가? 방송 시간을 칼같이. 우리 방송을 하는데 두 분이 반응이 영? 아니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 지금 방송에 집중하 보여줘봐. 방송에 집중하셔야지. 보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구나. 다들. 네. 어쨌든 간에 방송 보도 경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TV조선 안철수 띄우기 거의 발벗고 나선 상태. 네.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TV조선의 대선 보도가 총 21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7건 낸 거예요. 근데 21건 중에 무려 8건이 안철수 띄우기.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달하는. 내용은 근데 뻔한 겁니다. 사실 상승세,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재밌는 거는 뭐 복식호흡 중저음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JTBC랑 SBS 이런 방송사들은 왜냐면은 다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랑 다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여론의 역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도하는 방송사가 있는 반면 TV조선은 거의 뭐 그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심지어 어제는 어떤 보도도 나왔냐면은 문재인의 강점, 약점, 안철수의 강점, 약점을 비교하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 자체는 뭐 그러려니 할 수준인데 그런 보도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TV조선은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 구도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전제를 하고 요새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편만 보시는 분들은 하마터면은 정말로 문재인, 안철수가 붙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진짜 지금 아까 종편 얘기도 그랬지만은 종편 시사 토크쇼도 그런 상태지만은 보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이런 사실, 이런 경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끝났죠?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이거 반칙이잖아요. 페이스북 있잖아요. 모니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냥 일단 양적 분석을 해서 뭐 1주차에는 누가 가장 많이 노출됐나, 뭐 2주차에 누가 가장 많이 노출됐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증감폭이 안철수 후보만 7.2% 그러니까 9.2%가 올라갔어요. 플러스. 문재인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0.8%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출 빈도수가. 노출 빈도가. 네, 노출 빈도수가. 이거 재밌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플러스 2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안희정 후보가 7.9%가 내려갔어요. 네. 요새 지지율, 네. 이거 지지율을 반영하는 듯한.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언론사가 페이스북에 거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를 거느냐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안철수 띄우기 네. 뭐 이게 본인들 주장은 그 안철수 띄우기를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떴기 때문에 언론이 맞습니다. 반영하는 네, 국민이 것이다. 띄운다는 워딩을 국민이 쓰셨어요. 띄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그 의미가 없는데 중앙일보의 정치 혐오성 보도 이대로 괜찮아요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근데 정치 혐오성 게시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영선 민주당 묵은지와 햇김치 싸움 끝까지 가봐야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 대 문재인은 폐 타이어. 홍준표, 유승민 서로 이정희 같다 설전 이런 기사를 이제 걸거든요. 근데 걸면서 위에 멘션이라고 다는 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펑크난 타이어까지 총출동, 이정희 같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깐족거리는 그런 멘트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페이스북 걸 때 약간 낚시성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언론사의 공식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공식 페이스북인데 너무 이제 정치 혐오성 그 멘트들을 많이 달고 있다. 그리고 기사도 너무 이런 그 흥미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책 관련 이런 네. 내용들은 당연히 없고 언론 그러니까 싸움. 싸움. 네, 싸움 나는 것만 말싸움? 계속 보도하는 특히 거예요. 그것도 좀 네. 자극적인 말싸움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제 페이스북이 걸고 있다라는 저 거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같다라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옮길 때 뭐 폐타이어 같다 물음표에서 이렇게 깐족거리면 그게 정치 혐오성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기사만 너무 많이 네, 나오면 저런 것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그냥 딴 데도 다 똑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중앙일보가 유난히 너무 지금, 많은 거죠. 거의 모든 그 올라가는 게시글들이 이렇게 정치 혐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혈전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요즘 포털 모니터 때문에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말말말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코너가 아니고 제가 이거 페이지죠, 페이지. 네.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우리가 그 카톡 할 때 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문재인 후보가 한 말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한 자극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말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람이 뽑아내나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걸 모니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 방식이 보니까 기사 제목에서 쿼터가 따져 있잖아요. 네. 그 따옴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얘네가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이다. 그거를 끌어갖고 와서 계속 누군가가 한 말을 계속 그렇게 노출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랄까 낚시성으로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말말 같은 것만 계속 기사를 이제 소비하면 사실은 또 정치 혐오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보도 자체가 안 나와야 돼요, 사실. 예. 네.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싸움만 하는 행태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은 예. 사실 지금 후보들이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가 너무 많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은 우리 아까 잠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핸드폰 막 봤잖아요. 그것처럼 다음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제도가 있어서 보는 모바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뉴스가 다른 게 뜬다는 거잖아요. 확인해봐.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기사 배열 이력 이거를 가지고 모니터하는 게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그러나 다음 안에 그런 말말말 같은 코너 어떤 그 코너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떤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네, 페이지들이 자꾸 문제가 있는 페이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페이지는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말해서 막말만 모아놓은 페이지잖아요. 막말이라기보다는 언론사가 제목을 그렇게 네. 뽑아서 그쵸, 그게 언론사가, 수출된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막 맞아요. 언론사에서 정책에 관련돼서 뭐 슈퍼우먼 방지법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 그렇게 걸리는 수도 거죠. 있어요. 그럼 그 페이지 자체는 그럼 다음 잘못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페이지 그런 자체는 쿼터만 따서 하는 그런 구성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적절한가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옴표 따서 보도 제목으로 뽑고 그것만 나열한 보도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보도죠. 그렇죠. 예. 지금 다운표 보도의 진로 저널리즘 따질 때, 때문에 네. 우리 언론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네. 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하고 모든 기능을 면피하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막말도 그냥 전하고 나서 그 검증 없음. 네. 뭐 우리는 잘못 없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만 했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식의 보도였기 것들을 많이 때문에. 하니까. 민원연하고 함께 하시는 학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글도 쓰신 분도 있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모니터 그 코딩 작업에서도 그 따옴표 보도가 아예 문제 보도 중 하나로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예. 보도로 그래서 요런 거는 오늘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네요. 따옴표 저널리즘은 그리 좋은 보도가 아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일 또 하죠. 네, 우리가 이게 컨셉이나 프로그램 구성, 진행 방식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네이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건 내일 아껴뒀다 네, 내일. 내일 아껴둔 똥 더 맛있게 쌀 수 있게 이런 것 좀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 나중에 지우자. 아니요, 요거 오늘은 일단 내비둬보고. 일단 오늘 한 저녁쯤에 지우면 되겠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간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이 나와서 똥 발언은 취소할게요. 아까 똥 발언. 뭐 그 네. 정도 가지고. 어쨌든간에 늘상 하는 일인데.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입니다. 네,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뭐 그리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내일부터는 좀 더 알차고 체계적인 방송 내용으로. 아니요, 우리 네. 제목 아직도 공모를 마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 현재 달아주십시오. 가장 예. 마음에 드는 거는 뉴스 어장이라고 다들 하는데요.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슨 뭔 소리야? 평소 공격이랑 똑같구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첫 방송 치고는 네네. 네. 지금 뭐 카메라 워크 막 인공적으로. 자, 내일은 경제신문 갖고 나오세요. 네. 네, 내일은 저희가 좀 더 재미있게 또 알차게 방송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참으로 네, 정말 고개 숙여 몇분안 감사드리고요. 네, 12분 정도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 꼭 민원연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 방송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주디죠 인사할까요, 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